네, 오늘 10장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접근 1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에서 다른 전문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통합교육에서 협력의 주체는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유아교사, 특수교사, 학교 교직원, 특수유아 가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 등이 특수유아의 교육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에서 협력은 특수유아, 일반유아 협력, 유아교사, 특수교사의 협력, 교사진, 부모의 협력, 교사진, 치료사 및 의료진 간의 협력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교육의 실천은 전문가들과 특수유아 가족들 간의 협력적인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팀 접근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은 일반유아를 위한 교육을 기초로 하되 개별 특수유아가 가진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달이론, 특수교육이론 이러한 것들에 근거한 개별화, 세분화, 체계화된 일련의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자동적으로 단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유아교육기관, 사회 등과 같이 유아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개발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개별 유아들이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에 있어 유아들의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특수유아는 일반 유아와 다른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학습 및 발달의 과정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유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사가 특수유아를 장애란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은 일반 유아보다 단순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주체자로서 유아교사는 개별 특수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학습을 방해하는 발달적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다음에 두 가지 교육적 내용을 습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철저히 학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수유아의 발달 특성상 요구되는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유아를 위한 유아교사의 교육능력 평가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2가지 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자기점검을 실천해 보면 유아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유아교사의 교육능력 평가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유아 발달과 관련된 요구 및 강점에 대해 적합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 도구를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유아의 발달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평가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유아에 대한 발달평가 및 부모와 충분한 협의에 기반을 두어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수활동에 적용하는 등의 특수유아를 위한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 계획 및 제공을 한다거나 행동 분석에 기초한 교수 전략을 사용한다는 등의 특수유아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수 전략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또래 집단 및 놀이 집단 구성에 있어서 교수적으로 수정을 한다거나 특수유아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활동을 구성한다거나 참여 촉진을 위한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등의 특수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유아의 의사소통 단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특수유아의 의사소통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수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아들의 인지발달 단계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수유아의 표상 능력과 기억을 증진하는 교수 자료 및 교육활동을 시행하는 등의 특수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특수유아의 정서적 반응과 상태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인정하고 특수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또래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의 특수유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특수유아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 수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기능적인 소근육 운동 능력과 눈손 협응 능력, 나아가 달리기, 던지기 같은 대근육 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의 특수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을 지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특수유아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조기술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조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내에서 제공하는 등의 특수유아의 자립기술 발달을 지원합니다. 열 번째는 수 개념의 기초인 수세기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며 글자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쇄물을 활용한 교실 환경을 구성해 주는 등의 특수유아의 학습 준비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번째는 특수유아가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수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수적 수정을 통해 일반 유아와 함께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수유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상화란 특수유아로 하여금 일반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정상에 가까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특수유아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과 자문을 시행하는 등 특수유아의 부모와 신뢰로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유아교사로부터 다른 전문가, 특수교사, 치료사 등 그러한 분들과의 관계에서 유능한 협력적 기술과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특수유아를 위한 유아교사의 교육능력 평가 요소 마지막입니다. 통합교육을 위해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의 질에 따라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 특수교육 전문가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 특수교육의 이론과 적용 모델, 법규와 정책의 역사, 특수유아의 정의와 입법에 관한 지식 등의 유아 특수교육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두 번째는 환경과 욕구 등에 관한 일반 유아와 특수유아 특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개인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인 학습자의 발달과 특성. 세 번째는 특수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방법, 일반 교육 과정 속에서 발달 지체 영유아를 중재하는 방법인 교수 전략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 환경에 대한 지식,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습자에 맞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 다양한 행동 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가족 시스템, 가족과의 관계 기반 중재에 관한 지식 등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 지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특수유아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실제에 대한 지식,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인 교수계획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평가, 특수유아 발달평가 적격성과 판별, 교육 프로그램, 조치, 배치 결정 등 사전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 사정에 관한 법적 조항 및 윤리적 원칙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최신 연구에 기초한 실제를 실천하는 방법, 미국 특수교육협의회 윤리 강령 및 기타 기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기술, 특수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 등의 전문성과 윤리적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개별화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발달지체 영유아 가족, 학교와 지역사회 인사의 역할에 대한 지식, 발달지체 영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학교 관계자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가족의 지원, 우선순위 관심에 기초해 가족 중심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술 등의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팀의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을 팀에 의한 교육이라고도 정의할 만큼 협력이라는 용어는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팀의 각 전문가들이 특수유아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때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 협력적 팀 구성원의 전문 분야 및 책임, 역할에 따라 팀 접근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학문적 팀, 두 번째는 간학문적 팀, 세 번째는 초학문적 팀, 네 번째는 교사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다학문적 팀입니다. 다학문적 팀은 특수유아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팀 접근 중 가장 흔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학문적 팀에서 각 팀의 구성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의 지식에 근거하여 특수유아의 발달을 평가하고 중재를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학문적 팀의 장점은 특수유아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각 분야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통합과 주의력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유아 경우 오전에는 유치원에 등원하여 유아교사가 계획한 개별화 교육계획에 맞춰 수업을 받고 다음으로 치료실을 방문하여 작업치료사가 계획한 감각통합 훈련을 받고
그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학문적 팀 접근 방법은 각 전문가들의 집중적이고 체계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팀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족, 각 분야별로 유아의 한 특성만을 고려한 교육적,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학문적 팀입니다. 간학문적 팀은 다학문적 팀처럼 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되지만 공식적인 하나의 팀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구성됩니다. 팀 구성원들 간에 해결해야 하는 안건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회의 및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진단, 교육, 평가를 독립적으로 시행함과 더불어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간학문적 팀은 각 전문가들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평가, 중재를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행 중인 중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함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계획을 수정하는 협력 과정이 수반됩니다. 세 번째는 초학문적 팀입니다. 초학문적 팀은 가장 긴밀하게 협력을 시행하는 팀으로서 전 구성원들이 함께 진단과 평가를 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초월하여 정보와 전문 지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다학문적 팀이나 간학문적 팀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초학문적 팀은 특수유아 한 명을 위한 진단, 평가, 중재 및 교육 계획에 대한 회의를 통해 합의적으로 하나의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 접근이며 교사의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 특수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사와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실천이라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공유합니다. 이에 특수유아를 위한 교수 개선과 특수유아의 발달을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협력교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교수는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교사가 통합학급에서 특수유아를 일정 시간 함께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협력교수는 교사들이 함께 교육활동을 공동 계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협력교수의 근본적인 원리는 학급 내 모든 유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협력교수팀의 교사들이 반드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력교수팀의 교사들은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특수유아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유아를 교수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협력교수팀의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교수에서의 역할을 잘 배분해야 하며 두 교사 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나 동료 장학 등의 형태로 서로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교수 과정에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특수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 안에 작성, 수업활동, 수업평가, 발달평가, 자문구하기 등의 전활동 과정에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책임을
공유합니다. 성공적인 협력교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알아야겠죠. 협력교수를 실행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협력교수 실행 단계, 그 다음에 협력교수 실행 후 단계가 있습니다. 협력교수 실행 전 단계입니다. 협력교수 시행 전에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논의해야 될 점들은 첫 번째, 협력교수를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교육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의 규칙, 행동지도 방법, 선호하는 교수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른 것을 인식하고 사전에 의견 교류가 있었더라도 협력 교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적극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 학급에 통합할 수 있는 특수유아의 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많은 수의 특수유아를 통합시키는 경우에는 협력교수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교육을 담당할 유아교사와 특수교사는 스스로 협력교사로서 요구되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협력교수 모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 본인 영역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이 대부분 일반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아교사들은 특수교사를 특수유아 지도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특수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들에게도 매우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임을 알고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수교사도 협력교수 시 한 유아만 혹은 몇몇 특수유아만을 도울 조력자로 온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통합학급의 수업의 운영에 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협력교수 실행 전에 역할 및 소재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18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할 것인지, 교육 과정, 방법, 교수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유아 발달의 관찰, 회의를 언제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역할 및 책임 소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협력교수 실행 단계입니다. 협력교수 실행 단계에서는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유아의 학부모가 함께 협의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교육 목표를 근거로 협력 교수계획안을 작성하고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여 협력교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 간의 협력교수 모형 선정 시에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통합교육의 형태, 유아의 특성과 요구, 교사의 사전훈련과 경험 및 선호도, 협력교사 간의 특성, 관계 특성, 교과 내용, 협의의 양 등에 따라서 협력교수 적용활동 및 모형이 설정돼야 됩니다. 협력교수 모델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 간 협력과정에 의한 모델입니다. 교사 간 협력관계에 의한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를 교환하고 모델링을 통해 서로 배우고 활동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서로 조언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사 간 협력 방법에 의한 모델은 협력교수 형태로서 상호교수, 스테이션 교수, 평행교수, 대안적 교수, 팀 교수를 들 수 있습니다. 상호교수, 스테이션 교수, 평행교수, 대안적 교수, 팀 교수가 있습니다. 협력교수 실행 후에는
이제 협력교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협력교수를 시행할 때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든지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들 같은 이러한 협력교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태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차신 여기까지 하고 다음 11장 특수유아 가족지원입니다.